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소형제들. 오늘은 이 남극이 시청자들의 흑역사 발치기, 흑역사 파묘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자신이 부끄러웠던 일들을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야. 그렇다면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지 내가 한번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사연 가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커피까지 같이 사가는 중이라서 손이 모자라더군요. 그래서 엉덩이로 문을 밀었는데 엉덩이로 문을 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설의 커피를 들고 있어서 엉덩이로 문을 밀었단 말인가? 밀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제 친구는 옆에서 웃겨 죽으려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커피숍은 못 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양설의 커피를 들고 있네. 맛있는 커피다. 근데 내가 소리 없잖아. 엉덩이로 이렇게 밀려다가 철푸덕 했단 말이지. 야, 이거 너무 부끄럽겠는데 이건. 나 위에 회전이 있다고. 트앗! 이렇게 돼버렸다. 커피 안 쏟았으려나. 그게 걱정이 가는구만. 커피야 괜찮아. 때는 대업의 2주년 카페. 혼자 가기 부끄러웠던 누나 만두는 아직도 만두가 아닌 남동생을 데려가게 됩니다. 보이스 카드를 받기 위한 미션 중 창천의 푸른색을 문파원에게 보여주기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천의 푸른색을 보여주지 못하면 경큰 벌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국무예건법을 육성으로 외치기입니다. 맞아. 이런 미션이 있었어이다. 동생은 호기롭게 남색 티를 입고 갔지만 직원분께선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직원분은 희귀한 남자 소형제를 안돼! 안돼! 적극 어필하며 그 공간에 있던 모든 분들을 집중시켜 동생의 창국무예건법의 현장을 목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창국무예건법! 그 뒤로 남동생은 남궁혁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잘 들었어이다. 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슈. 나 그 현장에 있었다고? 아이고. 때는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은 청와대를 가게 된 겁니다. 어린이 왕국 오타쿠인 저는 당시에 아동용 아케이드 게임 프리파라에 빠져 있었고 프리파라에 빠져 있었다.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 일정이 끝나면 게임하러 가자고 친구들과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할 때 필요한 카드와 장난감들을 가방에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이후 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웬 보안 검색대가 설마? 반겨주는 겁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는 청와대 대통령이 거주하던 시기여서 모든 방문자의 소지품을 설마?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가방에 장난감 들었는데. 아니 뭐 근데 중학생이 가방에 장난감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제가 오타쿠라는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달 떨며 가방을 검색대에 놓고 제발 야, 가방 말이 떨렸겠구만. 열지라도 말아주세요 하고 속으로 빌면서 옆 화면에 대놓고 지나가고 있는 가방 엑스레이 사진은 애써 무시하면서 스리슬쩍 통과하려는데 직원분들이 기어이 제 가방을 여러 개의 아이고. 신용카드 파일을 나이온킹 신바마냥 신바마냥. 아니 이걸 봐. 프리파라야. 이자의 가방에서 프리파라가 나왔어이다. 청와대에서 반짝반짝한 어린이 게임 카드를 만천하에 보이게 되다니 아이고. 저는 횡설수설하며 뭐라도 변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였고 그래서 뱉은 말은 그거 동생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 걸 쓸데없이 청와대까지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만 말은 주워 담을 수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야,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이 말했나 보구만. 카드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파일을 심지어 한 장 한 장 넘겼다고. 일일이 체크하시는 원망스럽게도 성실한 직원분과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오른 저 사이에 짧지만 긴 침묵이 지나가고 직원분은 제 가방을 돌려주시며 쿨하게 동생 잘 갖다 주세요. 살짝 웃으시는 것도 같았는데 당연하게도 이게 동생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보다 또 3배는 더 부끄러워져서 도망치듯 검색대를 빠져나가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만. 잘 들었소이다. 이 정말 슬픈 이야기였소이다. 뭔가 이 차례들도 공감성 수치들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아이 그러면 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흑역사거든. 졸작하러 학관에서 밤을 새고 수업을 받고 1호선을 타고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반은 자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스텝이 꼬여 엎어지려는 순간 엎어지려는 순간 그만 앞에 올라가던 아가씨의 흰 치마 엉덩이에 얼굴을 받고 말았는데 보이도 보이지만 하얀 치마에 새겨진 나의 밤샌 얼굴, 기름진 얼굴,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아무튼 무너진 화장, 남의 치마 엉덩이에 내 얼굴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대천사인데. 저는 울면서 사과하며 세탁비를 드린다고 했으나 그녀는 밤샌 좀비 같은 꼴에 아이고. 제가 안쓰러웠는지 얼른 들어가라고 해준 사건입니다. 고마워요 언니. 이거 안 다친 것도 다행인데 뭔가 이 말이 안 나오는 엄청난 흑역사가 맞긴 하구만. 웃음이 전혀 안 나와.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근데 그 사람도 당황했을 텐데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그치 정말 다행이지. 어떻게 그게 또 하얀 치마면은 이 진짜 적나라하게 나왔을 텐데 시선들이 그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막 시선들이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정말 쉽지가 않소이다. 자 그럼 다음 사연 가보겠네. 때는 작년, 유독 날이 건조하여 목이 잘 붓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유전적으로 남들보다 기관지가 좀 연약한 체질입니다. 건조한 공간에 좀만 있어도 목이 진짜 잘 붓습니다. 근데 목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되게 잘 부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방심하다가 목감기 등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평소에 목이 부었을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평소처럼 상비약을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채비를 하여 병원을 갔는데 아픈 부위의 명칭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병원에 가기 전 이것저것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편도염이라는 것이 제 증상과도 흡사해 보였고 편도염 같았다. 그럴 수 있지. 편도염이 그런 증상이니까. 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편도가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 설마? 모관을 진찰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도가 없는데요. 네. 왜 없지? 왜 없지? 없는데요 사건. 당황하다가 0.1초 만에 스쳐 지나간 과거의 추억.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편도염이 매우 심해서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고서 아직도 내게 편도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다니. 아니 근데 편도 아프다고 갔는데 편도가 없으면 그것도 진짜 어이가 없구만. 의사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헛웃음을 터뜨리며 편도가 없는데 어떻게 편도가 아파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겠구만. 편도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 목을 진찰해봤는데 편도가 없었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 일을 이후로 함부로 아는 척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아주 생생한 정보 고맙소이다.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 근데 그 진짜 파란만장한 스토리들이 말이 있던 것 같아. 일화들 벌여준 모든 수용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못 읽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표하네. 자 그러면 마지막이라 풋풋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디 수학여행이라는 건 수련회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에서 사둔 라면을 다른 친구들의 방에 두고 밤에 이 방에 모여서 끓여 먹자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웬걸 선생님들께서 방끼리 이동을 금지시켜버리신 겁니다. 저와 같은 방 친구들은 사정 설명을 하고 다른 방에 두었던 라면 몇 봉지만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찌저찌 허락을 받고 라면이 있는 방으로 간 순간 굶주려 있던 저와 제 친구의 이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방 녀석들이 저희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것을요. 그런데 웬걸 친구 A가 정신을 놓고 달려가더니 라면이 맛있게 끓여져 있는 냄비를 턱 잡고 야 가자. 아주 그래 호탕하구만. 그렇게 저희는 고급 호텔에서 야밤의 도주회를 펼쳤습니다. 세숫대야만한 냄비를 들고 라면 냄새를 풍기면서요. 복도를 지나다가 마주쳤던 야, 진짜 선생님들과 학우들의 당황스러운 얼굴들이 아직까지 잊히질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주 활기찬 이야기로구만. 낭만이 있어 낭만이 가득해.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이 다 끓여놓고 딱 한 젓가락 집으려던 순간에 저희가 들이닥쳐 모든 것을 뺏어갔다더군요. 크크크크크크크크. PS 다음날 복도에서 눈 마주쳤던 담임 선생님께 너넨 진짜 미쳤더라 라는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대충. 대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들의 흑역사 파묘하기를 맞춰보도록 하겠네. 참여해주고 사연 보내준 모든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